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진행을 맡은 이다슬입니다. 저희 계속해서 녹내장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어느새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녹내장에 관련돼서 치료와 예방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도 서울대학교 병원 안과 정진욱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녹내장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녹내장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압을 잘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압이 높은 녹내장일수록 안압을 열심히 잘 낮춰서 안압 관리를 잘 하는 부분이 녹내장 치료의 가장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정상안압 녹내장에서도 역시 안압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안압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네. 가장 처음 저희가 이제 고려하고 시도해보는 치료법 중에 하나가 안압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넣는 이제 약제들, 이제 안압약이 많이 개발돼서 나와 있고 안압약으로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 치료나 녹내장 수술 이런 등등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네, 안약을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저희가 일반 안약을 쓸 때도 뭐 한 달 넘게 쓰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쓰면은 약효가 떨어진다든가 부작용이 오히려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혹시 녹내장을 치료하기 위한 안압약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까요? 예, 녹내장은 평생 잘 관리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녹내장 약은 뭐 한두 달 쓰고 끝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계속 평생 잘 관리하면서 쓰는 약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녹내장 환자분들은 약을 평생 동안 잘 쓰고 아무 크게 불편하지 않고 잘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 환자들 경우에는 녹내장 약제를 쓰므로 조금 불편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눈이 좀 약을 쓰면서 좀 충혈된다든지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약제에 대한 알레르기가 좀 생겨서 눈이 가렵거나 이런 등등의 불편감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약제를 또 오랫동안 쓰다 보면 처음 안압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녹내장 이제 관리하시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경우에 따라서 약제를 교체하거나 하면서 이제 관리를 이제 저희가 하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약으로 안 될 경우에 뭐 레이저나 이렇게 수술로 치료를 한다라고 하셨어요. 수술은 그러면 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또 회복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까요? 예, 녹내장 수술도 역시 안압을 낮추는데 이제 목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압은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눈의 압력이 되겠는데 이 안압이 올라가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눈 속은 이제 방수라는 액체로 채워져 있는데요. 이 방수라는 액체가 이제 눈속 구조물 중에서는 이 부분이 섬모체에 해당이 되는데 이 구조물에서 방수라는 액체가 적정량만큼 생성이 되고 이 방수가 눈 속으로 들어온 다음에 적정량만큼 눈 밖으로 잘 빠져나가야 안압이 정상 범위로 잘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압이 높은 타입의 녹내장인 경우에는 특히 방수란 액체는 눈 속에서 잘 생성이 되지만은 잘 물이 못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압이 자꾸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안압약으로 치료를 시작을 해보고 약제로 만약에 충분히 안압이 안 떨어질 경우에는 방수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런 길을 만들어주는 수술이 녹내장 수술의 대표적인 이제 원리라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섬유줄 절제술 그리고 녹내장 임플란트 삽입술 이런 등등의 수술들이 녹내장의 방수가 빠져나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녹내장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물기를 터주는 방식의 수술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군요. 되게 신기하네요. 혹시 이렇게 수술을 받고 난 후에 회복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까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회복 기간은 환자들마다 조금 다른데요. 일단은 수술하고 나서 다음 날부터 어느 정도는 눈도 다 뜨고 어느 정도의 생활은 다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눈의 결막 부분의 일정 부분은 이제 열고 수술을 하고 이제 그 부분을 갖다 다시 꿰매가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은 조금 불편감을 조금 느낄 수는 있는데 뭐 대부분의 경우는 뭐 수술 다음 날부터 어느 정도 일상생활은 가능하고 이제 완전히 수술 부위가 다 아물고 하는 데까지는 대부분 한두 달 정도 시간이 이제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 안압에 관련된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해주셨는데 정상 안압 녹내장 환자들의 치료도 비슷하게 이루어질까요? 예, 정상 안압 녹내장도 안압이 정상 범위에 있지만 네. 이 정상 범위에 있는 이 안압 자체도 시신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시신경이 구조적으로 많이 약한 분들은 이 안압 자체도 계속 시신경을 나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 안압 녹내장은 안압이 비록 정상 범위에 있지만은 지금 안압보다 조금 더 낮춰주면 이제 이 지금 눈 속에 있는 압력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 정도가 이제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상 안압 녹내장도 역시 일단 기본적으로는 안압을 조금 더 많이 낮추는 쪽으로 치료를 일단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보조적으로 시신경 혈액순환이나 이런 생활습관 개선 이런 등등도 저희가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급성 녹내장도 있다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럼 급성 녹내장의 경우도 말씀해주신 방식의 치료로 이루어질까요? 예, 그 대부분의 녹내장은 만성적인 경과, 그러니까 서서히 안압도 오르거나 본인은 잘 못 느끼면서 서서히 나빠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만성 타입이라고 하는데 그게 전체 녹내장의 약 90% 정도에 해당이 되고 근데 일부 녹내장이 녹내장의 약 10% 정도가 급성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급성 녹내장 말 그대로 갑자기 어느 날 안압이 갑자기 오르면서 어떤 눈 속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갑자기 생기면서 갑자기 안압이 오르고 그러면서 눈이 갑자기 아프고 그 눈도 아프면서 두통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구토나 구역 증상도 생기면서 이렇게 오는 타입의 녹내장을 급성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만성 타입하고는 조금 좀 다른 경우가 되겠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눈이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하면서 이제 시력도 이제 그 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응급실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경우에도 역시 저희 안과에서 검진을 하고 그 눈이 안압이 굉장히 갑자기 올라갔다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 일단 여러 가지 약물 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안압을 최대한 빨리 낮추려고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런 약물 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안압이 조금 조절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레이저 치료 이런 등등을 통해서 이제 눈 속에 이제 상태를 갖다가 안정화시키는 이런 치료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들어보니 녹내장은 정말 일단 걸리면 발견하기도 조금은 힘들고 또 만성으로 가서 장기간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참 안 걸리는 게 최선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예방법이 있을까요? 예, 녹내장 예방법. 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생활습관 교정 이런 부분을 제가 또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녹내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방도 중요하지만은 조기 진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직은 증상은 잘 못 느낄 때 물론 주변부에 약간 시야 손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본인은 잘 모르고 지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단계에서 조기에 발견하고 이때부터 적절히 치료를 잘 받는 게 녹내장 환자들의 이제 관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권유하기로는 한 40세 이상 정도 되는 일반 성인분들은 적어도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꼭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녹내장뿐만이 아니고 눈 속에 있는 다른 질환들을 갖다가 다 조기에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겠고요. 뭐 그 밖에 이제 녹내장의 가족력이 있거나 다른 뭐 근시가 있거나 다른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이른 나이 때부터 뭐 20대나 30대부터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 거를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저도 사실 7살 때부터 안경을 썼거든요. 그리고 저희 가족이 눈이 다 나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뭐 블루베리 이런 거 눈에 좋다고 많이 이렇게 씻어서 주시고 최근에는 또 그 뭐 루테인이나 이런 여러 건강 보조식품도 광고에 많이 나오는데 혹시 이런 걸 섭취하는 게 녹내장 예방까지는 아니더라도 눈 건강에 좀 도움이 될까요? 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눈 영양제 아니면 이 눈의 여러 가지 보조 식품들 또 항산화 성분이 많은 이제 약재나 성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눈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없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녹황색 채소나 네. 이런 등등을 많이 섭취하고 채소나 과일로 많이 섭취하면서 비타민 종류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루테인 성분이 들어있는 거는 뭐 녹내장뿐만이 아니고 이런 눈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영양제를 갖다 적절히 좀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헛살지 않은 느낌이에요. 어린 여러분 녹황색 채소 많이 드세요. 네, 혹시 운동은 좀 어떨까요? 저는 운동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저희 아버지나 뭐 다른 어떤 어른분들은 운동 너무 많이 해도 안압이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눈에 안 좋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적절한 운동을 해야 눈 건강에도 도움이 돼 이러시는데 뭐 어느 말이 맞는 걸까요? 예. 운동은 당연히 몸에 도움이 되고 특히 뭐 걷기나 달리기, 등산 이런 등등은 다 뭐 녹내장뿐만이 아니고 몸 건강을 위해서 유산소 운동은 당연히 다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녹내장 환자들한테는 저희가 조금 주의를 드리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본인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 얼굴이나 이런 상체에 좀 힘이 들어가는 운동을 조금 피하시는 쪽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운동이 물구나무 서기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요가 자세에서도 조금 이렇게 네, 엎드린 자세에서 맞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견상 자세 하는 견상 이런 거. 자세나 이런 등등은 좀 오랜 시간 하게 되면 아. 안압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운동은 좀 녹내장이 있는 분들은 조금 가급적 약간 피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일반적인 뭐 달리기, 걷기, 등산 이런 등등은 다 하셔도 되고 당연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운동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소위 네. 말해서 저희가 막 얼굴이 터질 듯한 예, 그런 지경까지는 예, 아유, 네. 눈에 좋지 않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일상생활 속에서 뭐 녹내장 예방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든가 좀 관리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 있을까요? 예,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담배, 이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꼭 금연하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이제 담배나 흡연 자체는 여러 가지 뭐 녹내장뿐만이 아니고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가 되기 때문에 시신경 혈액순환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하시는 분들은 꼭 금연하시기를 말씀드리고, 또 술은 뭐 저희가 말씀드릴 때 과음은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뭐 적절한 이제 음주는 가능하지만은 가능한 한두 잔 정도 내에서의 적절한 정도 수준에서의 음주 정도까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일상생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이제 자세나 운동할 때 이런 물구나무 서기나 이런 걸 좀 피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넥타이 같은 걸 맬 때도 넥타이를 너무 좀 세게 매게 되면 이제 넥타이 때문에 좀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넥타이를 너무 세지 않게 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어두운 환경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책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 안압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환경을 좀 피해서 조금 주변 환경을 어느 정도 밝게 유지한 상태에서 그냥 잘 앉은 자세에서 너무 엎드리지 않고 이렇게 보는 등등, 이런 등등의 생활 습관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만성적인 질환이 될 수 있고 또 시력을 완전히 잃게까지 할 수 있는 녹내장,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 습관으로 눈 건강을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지금까지 총 3시간에 걸쳐서 녹내장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기대 수명이 참 많이 늘어났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더 행복하게 보내려면 무엇보다 건강해야 할 겁니다. 특히 세상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창구 중에 하나인 이 눈 건강, 우리 꼭 놓치지 말고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이다슬이었고요. 도움 말씀의 서울대학교 병원 안과 정진욱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도 톡톡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